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수요 공급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수요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을 보았고요. 그럼 먼저 수요에 의하게 되면 핵심 단어가 3개다. 유량 개념, 사전적 개념, 유효수요 3가지입니다. 그러면 자, 유량이 왜 중요한지는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기출표를 먼저 보십니다. 기출표. 자, 기출표를 보시면 먼저 1장 수요공급 찾으셨죠? 이 중에서 자, 까만 세모를 보시면 두 번째 까만 세모가 저량, 유량 개념이 엄청 나왔잖아요. 12배, 15, 18, 19, 20, 22, 24, 31에 무려 8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워낙 출제가 자주 되어 있고 만약 올려 나왔다면요 무조건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출제가 많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준비를 하게 되면 고득점이 가능하거든요. 항상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유량과 저량입니다. 그러면 자, 유량은 일정 기간이죠. 기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시면 강의 노트 따로 의 밑에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고 있잖아요. 자, 유량, 저량은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량과 저량입니다. 자, 유량은 영어로 플로우 개념입니다. 플로우. 저량은 영어로 스톡 개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유량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얘는 바로 일정 기간이다. 저량은요 일정 시점이 돼요. 그래서 기간을 가리키면 유량이 되고 시점을 가리키면 저량입니다. 예를 들면 자, 현재 1월, 2월 자, 기본 과정이죠. 2달 과정이죠. 2달 과정이니까 기간이지. 2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과정은 유량이다. 왜? 2달 과정이니까. 오늘 학교는 수업 듣고 있잖아요. 얘가 뭐죠? 오늘이지. 일정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는다. 일정 시점이니까 저량이 되고요. 2달 강의 듣는다. 일정 기간 유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노트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얘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자, 어떤 땅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땅값 가격 얼마 합니까? 묻습니다. 가격을 모르요. 그러니까 이 땅요 10억 한대. 10억. 무슨 말이죠? 오늘 현재 10억이잖아요. 오늘 10억이잖아요. 그래서 가격 묻게 되면 자, 특정 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격. 그래서 가격은요 특정 시점에서의 가격이다. 오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저량이 되고요. 그러면 가격은 묻지 않고 뭘 묻죠? 임대료. 자, 이 부동산 임대료가 얼마 합니까? 묻게 되면 임대료. 임대료는 뭐죠? 한 달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일정 기간을 명시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는 기간이다. 유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단어를 해석하시면서 특정 하루, 특정 시점을 가리키면 저량이 되고요. 한 달, 6개월, 1년 기간을 가리키면 유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별도로 단기 순이익이 나오죠. 단기 순이익. 단기가 뭡니까? 당해 기간 동안의 순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동안, 1년 동안 해서 당해 기간 동안의 순수익이니까 일정 기간 유량이 되고요. 자, 비교하면요. 자, 순자산 가치가 나와요. 자, 순자산 가치가 다른 말로 얘가 바로 자본이죠, 자본.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대개 회계학상 T 계정을 보게 되면 어느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리는 대차대조표예요. 대차대조표. 이것을 보게 되면 왼쪽 차변 항목은 그 회사의 자산이 기재가 되고요. 다음에 오른쪽 대변 항목은 일부가 부채가 되고요. 나머지가 자본이다. 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 구조 상태가 자산이 총 100억이다. 100억이다. 다음에 부채, 빚이 60억이다. 나머지가 자본이죠. 내 돈. 나머지가 40억입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100억, 60억, 40억 얘를 가리키는 것은 반드시 특정 시점, 예를 들면 1월 1일이다. 1월 1일 날 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이렇게 되더라 말입니다. 얘가 뭐죠? 특정 시점을 가리키죠. 그래서 기초대차대조표에서 반드시 특정 날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자본, 얘가 바로 순자산 가치죠. 자본이 바로 순자산 가치다. 얘는 반드시 특정 시점을 가리킨다. 1월 1일 또는 기말 12월 31일 시점을 가리키니까 저량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주택 거래량입니다. 주택 재고량입니다. 예를 들면 자, 인천 주안역 전철역 옆에 자, 오피스텔을 지었습니다. 오피스텔. 몇 세대? 100세대. 자,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100세대를 지었는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100세대 중에서 80세대를 분양했대. 야, 멋지네요. 많이 팔았네요. 얘가 뭡니까? 거래량. 한 달 동안에 80세대를 팔았다.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기간 유량이 되고요. 그러면 80세대를 분양했더니 1월 31일 날 몇 세대가 남았죠? 80채를 팔았으니까 20세대가 재고가 남았네. 재고. 이게 바로 재고량은 20세대. 언제죠? 1월 31일 특정 날짜, 특정 시점에서의 재고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량은 특정 날짜, 즉 시점이니까 저량을 가리킨다. 거래량은 유량, 기간이 되고요. 재고량은 특정 시점, 저량을 가리킵니다. 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입니다. 기존 주택 공급입니다. 자, 신규 주택 공급은 뭘 떠올릴까?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면 새 아파트를 짓는데 얼마 걸립니까? 2년은 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짓는 기간이 2년 더 걸리니까 충분한 뭐다? 기간.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은 기간 유량이 되고요. 다음에 기존 주택 공급은 여러분들이 현재 구축 아파트, 중고 아파트 갖고 있죠. 그러면 중고 아파트는 바로 오늘 팔 수도 있고 내일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고 아파트 매매는 특정 날짜에서 매매하더라. 특정 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주택 공급은 언제 특정 시점에서 매매되니까 저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기간을 가리키면 유량이 되고 특정 시점을 가리키면 저량이 된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수요한다, 공급한다, 소비한다, 생산한다, 투자를 한다, 또는 수출, 수입이다. 뭐 등등등 이런 많은 것들이 바로 일정 기간 동안에 수요한다, 공급한다, 기간을 다 가리키는 용어들입니다. 기간을 말해요. 반면에 시점하게 되면 기타 등등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국부,
국부는요, 국가의 재산이죠. 그래, 오늘 현재 시점에서 국부가 얼마가 있더라, 시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도 통화량 또는 인구수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일정 시점, 특정 날짜를 가리키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자, 유량과 저량은요, 이런 단어들이 출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우리 시험은, 요즘 시험은 박스를 묻죠, 박스로. 자, 박스에다 단어를요, 이 많은 단어를 1개, 2개, 3개, 4개, 5, 6, 7개는 집어넣어요. 이렇게 섞어서 넣으면서 유량은 몇 개인가, 아니면 저량은 몇 개인가 해서 유량, 저량, 개수 묻는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한다, 공급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 일정 기간을 가리키는 유량 개념입니다. 유량이다. 자, 두 번째,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 개념입니다. 사전적. 자, 사전적 개념은요, 역시 강의 노트 보시면 설명이 나옵니다. 사전적 개념과 사후적 개념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사전적 개념은 계획된 의도를 말해요. 반면에 사후적 개념은 실현된 것이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있다. 얘가 바로 시점은 미래형이죠. 미래형. 이미 달성이 되었다. 실현되었다. 과거형이죠. 그래서 수요의 의의는요,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을 가리킵니다. 사전적 개념이다. 사후적 개념은 될 수가 없대 말입니다. 그러면 자, 간단한 예를 든다면 어느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써요. 가계부. 그래서 지난달 12월 달이죠. 자, 지난달 12월 달 가계부를 썼어요. 뭐죠? 과거형이지. 이것은 가계부를 썼다가 돼버리죠. 얘는 수요한다가 아니고 수요했다. 했다. 과거는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계부를 쓰는데 지금이 1월 달이니까 이제 2월 달. 2월 달 가계부 예산을 꾸린대요. 다음 달이면 애들 졸업하죠. 이리저리 이제 경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다음 달 가계부 예산 꾸리자. 얘가 뭡니까? 바로 계획된 의도. 얘가 바로 수요한다 개념입니다. 수요한다. 그래서 항상 수요한다는 것은 살려고 하는 것이지 이미 샀다는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지 사후적 개념은 아니다. 얘는요, 수요했다가 되어버려요. 수요한다는 것은 살려고 하는 것이다. 사전적 개념을 가리킵니다. 되시겠죠? 수요는 일정 기간 유량 개념이고 살려고 하는 것이다. 사전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수요는요, 유효 수요를 가리키는데 유효수는 쉽게 말하면 구매력 있는 수요예요. 구매력 있는 수요. 그럼 항상 얘는요, 무엇과 비교하자? 잠재 수요와 비교합니다. 잠재 수요. 그럼 이 두 가지 구별은요, 먼저 살 의사를 따져보고 다음에 지불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둘 다 O 갖추게 되면 유효 수요, 구매력 있는 수요가 되고요. 잠재 수요는 O, X가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어떤 사람이 현금을 3억 갖고 있습니다. 3억 갖고 있다. 3억 갖고 아파트를 살려고 해요. 그럼 지방과 강남을 비교합니다. 요즘요,
25평 아파트 3억이면 지방에서는 웬만하면 살 수가 있어요. 조금 모자라면 용자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지방의 25평 아파트는 3억 갖고 얼마든지 살 의사도 있고 집을 돈도 있잖아요. 둘 다 갖추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얘가 바로 유효 수요가 되는 거예요. 유효 수요. 그런데 3억 갖고 강남에 25평 아파트를 사야지. 택도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강남의 아파트는 누구나 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살 의사는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모자라. 기본 20억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얘가 바로 돈 더 모아야 됩니다. 잠재 수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유효 수요가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수요라는 것은 반드시 살 의사도 있어야 되고 살 능력도 둘 다 갖췄을 때 비로소 구매력이 있다는 것이고 예를 말하는 것이지 잠재 수요는 수요가 아니다. 아니다. 되시겠죠? 따라서 수요하게 되면 항상 키워드 세 개는 반드시 떠올리자. 유랑 개념 일정 기간이고요. 사전적이다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매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 세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책을 볼게요. 책요. 책을 보시면 51페이지입니다. 이제 51페이지에 목차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제목만 밑줄 할게요. 1번 사전적 개념 밑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유효 수요 밑줄 반드시 구매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3번 밑줄 유량 개념이다. 일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래 보니까 표가 나오죠. 저량, 요량 구분이다. 이것도 다 적어드렸거든요.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표를 보시면서 저량은 먼저 일정 시점 밑줄 내려가서 유량은요 일정 기간 밑줄 오른쪽에 얘가 나와 있죠. 얘를 전부 다 밑줄 하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단어를 전부 다 끄집어서 물으니까요. 저량은요 일정 시점 하게 되면 두 줄 모두 밑줄합니다. 인구, 주택 재고량, 자산, 지가, 가격이죠. 통화량, 부산 회사의 순자산 가치, 즉 자본을 가리키죠. 모두가 시점을 가리킨다. 저량입니다. 다음에 유량은요. 일정 기간인데요. 모두 밑줄하세요. 지대, 다른 말로 임대료죠. 순영업 소득, 소비, 저축, 투자, 신규 주택 공급량, 주택 거래량 모두가 한 달, 6개월, 1년 기간을 가리킵니다. 단어를 꼭 구별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수요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항상 수요는요, 공부를 했다면 쉽게 공급하고 비교하자. 공급. 여기 있죠, 공급. 자, 공급은요, 다시 두 장만 넘겨주시면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57페이지 보시면 바로 1번 공급의 개념이 나옵니다. 공급이란 밑줄 하세요.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저거 들었죠? 요거. 일정 기간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다. 그러니까 구매하면 수요, 판매하면 공급이다. 사고 판다. 끝. 나머지 문장이 똑같잖아요. 그럼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공급은요. 설명이 다 되어 있죠. 일정 기간이니까 당연히 유량이다. 판매하려고 하죠. 팔려고 하는 것이니까 사전적 개념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요. 유효 수요가 아니고 바로 유효 공급이다. 유효 공급이다. 즉 다시 말하면 생산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공급은 이제 다 대칭이 되기 때문에 유량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이다, 유효 공급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잘 묻지는 않지만은요. 수요만 알게 되면 공급은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의의를 비합니다. 그래서 공급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57페이지 보시면 분설해서 1번, 2번, 3번 단어 그대로 연결이 될 거예요. 단어만 밑줄합니다. 제목만. 1번 사전적 개념이다. 밑줄.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2번 유효 공급 밑줄. 즉 실질적인 생산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3번 유량 밑줄. 즉 일정 기간을 가리킵니다.
자, 지금까지 수요와 공급을 각각 의의를 비교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수요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급도 비교하자. 공급 법칙입니다. 그러면 먼저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를 보시면 각각 괄호 2번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나옵니다. 목차를 보니까요. 각각 원칙과 예외가 나오죠. 원칙과 예외. 얘도 마찬가지로 원칙과 예외가 나와요. 그러면 자, 수요 법칙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수요 법칙은 항상 가격과 수량은 반대로 움직이더라. 비싸면 적게 산다.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오하향. 얘를 그대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산다.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오하향. 가격과 수량은 이렇게 반비례 법칙, 오하향 모양입니다. 이미 다 공부를 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원칙. 그럼 이제 이 과정을 책을 보고 확인해, 책을 보시면 52페이지죠. 52페이지 보시면 괄호 3번 내려갑니다. 수요법칙과 수요곡수 나옵니다. 자, 또 가면 1번. 수요법칙은 반비례 법칙이죠. 따라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즉 밑줄입니다.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반대 방향 반비례 밑줄.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어요. 동그라미 2번 내려가죠. 수요 곡선은요.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바로 오하향 밑줄. 오하향 모양이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그림을 보니까 오하향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책에서 그래프 바로 밑에 박스 있죠. 박스. 자, 박스도 더러더러 지문 나오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박스 제목이 뭡니까? 수요 곡선이 오하향하는 이유. 이거 조금 어려워요. 따라서 수요 곡선이 오하향하는 이유는 우리 책을 보게 되면 단어가 두 개 보이죠.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이다. 자, 단어 둘 다 밑줄 하세요. 수요 곡선이 오하향 이유는 소득 효과 밑줄, 대체 효과 밑줄. 이 두 가지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과정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수요 법칙에서 박스가 보이죠. 그래서 참고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이렇게 강의 노트 나옵니다. 우하향 자체가 뭘 말하지? 반비례 법칙입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가격이 싸면 많이 산다. 수요가 증가한다. 싸니까 많이 산다. 이건 뭐죠? 반비례 법칙. 수요 법칙은 반비례 법칙이고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모양? 오하향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따지는 겁니다. 이때 가격을 내린다. 얘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가격 효과라고 불러요. 얘는 바로 가격 효과이다. 가격 효과. 그러면 이제 가격이 싸니까 많이 산다고 했죠. 얘가 두 가지 때문에 두 가지.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바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자체가 조금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예를 설명을 드리자면, 자, 가격을 내리더라. 어디서 많이 봅니까? 어디서? 예, 백화점. 자, 백화점은 어떻게 하죠? 계절마다 박연 세일하죠. 세일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세일하더라. 보통 몇 프로 세일하죠? 30% 세일합니다. 자, 백화점에서 세일하더라. 뭡니까? 30% 이렇게 내린다. 세일하잖아요. 그럼 백화점 세일하니까 세일 첫날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차가 안 돼.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만큼 사러 오잖아요. 얘가 바로 수입업칙이잖아요. 세일하니까 엄청 사러 오더라. 수입업칙입니다. 그럼 이때 30% 내리더라. 얘가 바로 가격 효과. 즉 30% 세일했잖아요. 얘가 바로 가격 효과 다운시켰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떤 사람이 지갑에 현금이 10만 원이 있대요. 현금 10만 원. 자, 카드 무시합니다. 오로지 현찰, 현금만 10만 원 갖고 백화점 갑니다. 30% 세일하죠. 그러면 내가 현금 10만 원 있다면 10만 원 갖고 백화점 가게 되면 30% 세일하기 때문에 세일 효과만큼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은 10만 원 갖고 있지만 30% 세일하는 만큼 소득이 늘어난 효과를 가지게 된다. 30% 세일하니까 얼마를 더 살 수 있지? 약 13만 원치 살 수가 있잖아요. 왜? 세일하는 것만큼 더 많이 살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결국 세일하니까 10만 원 가져도 자 30% 더 살 수 있다. 소득이 늘어난 효과지. 이것만큼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득 효과다. 세일하는 만큼 소득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소득 효과. 소득 효과. 그 다음에 대처가는요. 10만 원 들고 백화점 갔어요. 모처럼 세일하니까 집에 애, 운동화, 신발을 사줘요. 신발. 아, 유명하죠. 예? 나이키. 예. 이걸 사려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10만 원 갖고 이 신발 삽니까? 못 삽니까? 택도 없어요. 예. 왜? 나이키는 연중 세일 안 하잖아요. 나이키 신발 살려면요. 기본 18만 원, 20만 원, 25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세일 안 하니까 10만 원 갖고 택도 없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는 세일 안 하니까 못 사지. 못 사니까 대체해서 뭘 산다? 세일하는 거. 세일하는 거. 뭘 세일하더라? 얘를 세일하더라. 뭡니까? 아디다스라고 부르죠. 아디다스. 세일하더라. 30% 세일합니다. 얘도 세일하더라. 뭐가 되죠? 아식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30% 세일하는 거야. 세일하니까 이제 나이키는 못 사도 대체해서 대신에 아디다스 많이 사고 아식스 많이 사더라. 대체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는 것이 바로 대체효과. 대신에 아디다스, 아식스 많이 산데 대체효과. 따라서 세일하니까 10만 원 갖고 소득이 늘어난 효과. 세일하는 품목 대신에 이런 것들을 많이 사더라.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소득이 증가한 효과, 대체해서 딴 것도 많이 사더라. 이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쓰고 보시니 우하향하는 이유는 무 때문에 대체 효과와 소로 효과 때문이다.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이런 설명들은 시험과는 무관하고요. 따라서 결국 쓰고 보시니 우하향하더라 반비례 법칙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체 효과와 소로 효과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움직이더라. 대체 효과와 소로 효과 때문이다 라고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칙이고 왜 반비례하느냐 우하향하느냐 뭐 때문에 대체 효과와 소로 효과 때문이다 까지를 보시고요. 다음에 예배. 자, 예배는요. 예배 우리 기본서는 책이 없습니다. 없는데 강의 노트 보니까 단어가 2개 나오죠. 2개. 먼저 가수요. 다음에 베벌렌 효과예요. 자, 효과전은 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지? 자, 그러면 예배하게 되면요. 다시 말하면 원칙이 뭡니까? 비싸면 적게 산다. 반비례 법칙이지, 반비례. 그럼 예외는 뭡니까? 얘가 아닌 경우지. 다시 말하면요. 가격이 비싸니까 오히려 많이 산대. 얘는 뭐지? 비례 법칙. 얘가 예배가 되겠네. 따라서 비쌀수록 더 살려고 해. 이런 예배가 가수요. 베벌렌 효과 2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가수는요. 쉬운 말로 사재기죠. 사재기.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지금 편의점에 가면 담배 한 갑에 에세 얼마입니까? 4,500원이죠. 4,500원. 그러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자, 현 정부가요. 다음 달 2월 1일부터 다음 달부터 담배값을 갑당 10,000원씩 올리겠대요. 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다음 달로 담배값이 10,000원씩 올라갑니다. 갑당.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담배를 피우는 여러분들은 담배값 오르기 전에 미리 여기서 사재기 하죠. 미리 사재기 한다. 많이 사잖아요. 따라서 담배값이 오른다고 예상이 되면 오르기 전에 미리 이만큼 사재기 하더라. 예. 따라서 오른다고 하면 자, 오르기 전에 미리 사재기 하더라. 가수요. 수요 법칙의 예배가 됩니다. 예배. 다음에 두 번째, 베벌렌 효과는요, 해석하면 얘는 과시성 소비가 돼요. 과시성 소비이다. 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졸부들. 우리나라에 땅 부자 많잖아요. 전부 다 졸부들입니다. 예. 가짜 부자예요. 땅만 갖고 있다가 보상금 엄청 수십억, 수백억 받아서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비쌀수록 살려고 합니다. 비쌀수록. 그러니까 해외 명품, 롤렉스 시계라든지 또는 뭐지? 외제차. 그러니까 자기의 부를 과시하려고 비쌀수록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법칙의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저기요. 그 압구정에 현대백화점이 있죠.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1층 아시죠? 1층. 1층이 뭡니까? 명품 전시관. 명품. 전부 다 뭐 프랑스제, 이태리제 막 갔다 가면 감당을 못해. 얼마나 비싼지. 그래서 여기 가서 라이터 하나 사려고 하니까 라이터가 최고 싼 게요. 최고 싼 라이터가 얼마요? 450만 원이요. 450만 원. 이런 라이터 써서 담배 피운다고 담배 맛이 좋아집니까? 이게 다 뭡니까? 불을 과시하려고. 우스갯소리지만은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백화점에서 이제 여성 모피 코트 있죠, 모피 코트. 모피 코트를 특판 세일합니다. 그래서 모피 코트 100불을요. 100불을 특판 세일하는데 자, 한 불에 얼마? 99만 원이요. 99만 원. 예. 이랬더니 강남에서 백화점에서 아무도 안 사요. 예. 왜? 이만하면 명품하고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뭐
쪽팔리니까 안 사더라. 한 불도 안 팔려요. 한 불도 안 팔리니까 직원이 퇴근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한 개 더 쳐버렸거든요. 얼마? 990만 원. 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바로 매진 다 돼버렸대요. 무슨 말입니까? 비쌀수록 불을 구하시려고 살려고 하더니 말입니다. 얘가 무슨 병이죠? 사치병이죠. 이거 안 좋아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항상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비쌀수록 불을 구하시려고 살려고 한다. 뭐만 좋아해요? 오리지널 명품만 좋아합니다. 오리지널 명품입니다. 오리지널 명품만 좋아하더라. 예. 한마디로 사치병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예. 이거 큰 병입니다. 오리지널 병입니다, 병. 이 병 무서워요. 예. 무섭습니다. 오리지널 병. 해외 명품만 좋아하는데 이 병이 어떤 병인가 하면요.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가 있다는 병입니다. 아주 더러운 병이에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명품만 좋아하더라 하게 되면 바로 오리지널 병입니다. 예. 좋은, 아주 나쁜 병이에요. 예. 뭐다? 베블렌 효과입니다. 과시성 소비가 돼요. 자, 수요법칙의 원칙과 예배 보았고요. 다음에 수요 봤으니까 공급 넘어가자, 공급. 공급도 원칙과 예배가 있습니다. 원칙과 예배. 자, 원칙은요, 계속 반복이 되지. 공급법칙의 원칙은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증가시킨다. 무슨 법칙? 비례법칙. 무슨 모양? 우상향. 그대로 옮깁니다. 가격이 비싸면 공급을 증가시킨다. 무슨 법칙? 비례법칙. 그래프를 그리면 무슨 모양? 우상향이죠.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우상향 모양이다. 여기까지 책 보고 확인, 책을 봅니다. 자, 책을 보시면요. 57페이지에 57페이지. 57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그걸 3번이 있죠. 공급법칙과 공급곡선. 동함 1번. 공급법칙은 비례법칙이죠. 첫 줄 보시면요. 끝에 보니까, 자, 한 상품의 밑줄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감소한다. 한 줄 내려가서 세 번째 줄, 즉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 밑줄, 비례관계, 비례법칙입니다. 따라서 2번 내려가서 공급곡선 언, 두 번째 줄, 우상향 곡선이다. 우상향 밑줄 하시고요. 그런데 원칙 봐왔고요. 예배가 없죠, 예배. 예배가 없잖아요. 자, 예배까지도 알자.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요. 공급법칙의 예배는요. 토지가 나요, 토지. 자, 토지의 공급은 우상향이 아니고 무슨 모양? 토지의 공급은 수직이다. 오늘 두째 시간에, 첫 시간에 토지의 부정성 공부하면서 토지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 수직이다 설명드렸거든요.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토지의 공급은 수직이다. 토지. 수직이다. 얘가 바로 부정성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만큼 땅이 강남의 땅인데 강남의 땅은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절대로 증가를 시킬 수가 증가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급은 수직이다. 공급은 한정이 되었대요. 얘가 무슨 공급? 다른 말로 물리적 공급입니다. 공급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그래서 수직이 된다. 그래서 바로 예배가 돼요. 예배. 자, 오늘 수업은요, 수요 공급의 의하고 법칙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자, 목차를 보니까요, 어디까지 공부했지? 여기까지요. 의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요, 그 중요한 이론들, 결정요인, 탄력성, 균형가격 모두가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는요, 수요공급 다 끝내고, 다음에는
경기 변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주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